시시콜콜 택시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기 위해 첨예한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달려간 곳은 포항 한동대인데요. 빗속에서 시위 중인 청소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 대신 피켓을 들고 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은요 시시콜콜 택시가 택시 안에서가 아니고요 실내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깊이 있고 네. 세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실내로 자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요즘 한동대학교와 한동대 미화 노동자분들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노조 탄압을 이유로 이거는 부당한 해고다. 근데 또 한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당한 계약 만료다 라는 의견이 너무나 팽팽합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들 세세하게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동대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뭐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청소 노동자분들은 우리 지부장님께서도 네. 오래전부터 연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부 소속 사업장이기도 하고요. 처음 인연을 맺은 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노동자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지금 고용 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동안? 한동대학교 내부에 네. 청소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체 업무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도급을 주고 있는 이제 용역 노동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운영은 크게 학교 쪽 그리고 생활관 쪽 이렇게 이원화해서 학교 쪽은 시설관리팀이 관장을 하고 있고 생활관에서는 생활관 운영팀이 관장을 하는 형태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세영 CMS라는 업체에 고용이 되어서 한동대학교 내부의 청소 업무를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정확히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제기된 건가요?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활관 거주 학생들에게 비용을 돌려줘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4명에 대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니까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은 해고로 규정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더라고요. 현수막 한 장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라는 입장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열흘 정도 전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뒀고 이제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근로기준법 27조에 보시면 해고 등에 관해서 서류로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이 있고요. 계약 만료일 때도 그래야 되는 건가요? 계약 만료지만 한동대학교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세영 CMS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차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원청과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 대개는 한 달 전 용역 노동자들에게 공식적인 해고 통지를 한다는데요. 한동대 청소 노동자들은 계약 종료일 열흘 전 재계약이 안 됐다는 사실을 용역 업체로부터 구두로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교 곳곳에서 마주한 현수막. 청소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계약 종료 사실을 용역업체에 공문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세영 CMS라는 기관이 용역회사 기관이 있고 여기에 이 회사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됐던 부분인지 14명 단체와 계약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청소는 현장 대리를 통해서 청소를 지시할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계약해지는 14명을 모아놓고서 현장 대리인과 그 업체를 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는 위탁업체에다가 맡겨놨고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우리 노동자분들을 관리하고 또 보수를 지급하면 학교에서 위탁업체에 일정 시간 전에 계약 만료에 대한 통지를 했으면 학교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용역업체들이 바뀌어오는 가운데에 우리 조합원들 경우에는 작게는 15년 정도 또 그리고 길게는 한동대학교가 처음 설립되어서 개교를 하던 1995년부터 일해왔던 분도 계세요. 이렇게 수십 년 한동대학교에서 일해왔지만 용역업체에 소속되어서 그 업체랑 계약이 끝나면 고용도 상실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비정규직 간접 고용의 문제의 어떤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민간에서도 이런 걸 악용한다면 공공부문에서 또는 이제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좀 지양할 부분이라고 생각 드는데 과연 대학이 수십 년 일해온 사람을 길거리로 내몰고도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오히려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 어렵다고 하는데 대학도 역시 코로나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학교 측의 주장으로는 이제 기숙사 비용 17억 중에서 13억 5천 정도는 또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더라도 서로 허리띠를 졸라 매어서 고용을 유지하라, 고용을 안정되게 유지하라, 그러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노동부의 지침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기숙사 때문에 힘든 것은 알겠지만 이런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들만 해고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식대를 제외하면은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서 14명의 최저임금 계산하면은 사실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어서 그러면 14명 전원이 2,60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아가는 그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길거리로 다 내몰려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조 탄압에 의한 부당 해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런 주장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이분들 진작에 다 해고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보세요? 처음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도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노조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고 노조에 가입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최초의 해고에 대해서는 언제 해고를 통보했냐는 듯이 유야무야 시키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바탕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네네. 이분들이 왜 노조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노조로 인해서 지금 탄압받는다고 느끼는지 그 시작점이 궁금해요. 용역을 준 원청 사용자인 대학 측에서는 그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생활관의 담당 팀장의 경우는 그 청소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이제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감시하는 행위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출입 카드를 직접 뺏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에까지 직접 충분히 개입을 해왔었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8시간 내내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CCTV로 관찰하다가 커피 한 잔 먹는 시간, 잠시 앉아서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감시하면서 저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 걸 보니 일이 쉬운 모양이다.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많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궤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CCTV 문제를 학교에서 얘기하길래 증거가 다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정말 CCTV를 얘기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설치하는 CCTV는 명확하게 안전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사건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제 어떤 확인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이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에도 정확하게 위배되는 위법 행위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영상정보에 대한 어떤 그 취급에 있어서 그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자 그랬더니 CCTV 영상을 가지러 가는 학교 직원에게 제가 그런 것들이 그런 법에 저촉되는지는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증거를 가져오겠다면서 일어나던 학교 직원이 다시 앉으면서 꼭 그렇다는 얘기만은 아니고 그러면서 말을 돌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결정적인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불량한 청소 상태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와서 뭐 이게 청소가 좀 안 돼 있어요, 간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럼 원클릭이라는 학교 측에 한번 올려봐라. 실제 학교 게시판에는 생활관 청소 상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총 35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과 계약 기간 동안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혀 개선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또 이러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뭐 일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아니고 재계약을 몇 번 네네.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도 민원이 없진 않았을 텐데 네네. 그럼에도 그때는 재계약을 했고 지금은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사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한동대학교 생활관에는 입주하는 학생들의 3분의 1 정도만 입주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 미입주한 학생들과 그리고 또 미거주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 감비를 약 13억 원 정도를 잘 환불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 이전과 같은 환경과 재정 상태는 좀 불가했었고요. 학생들이 올린 민원을 근거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청소 업체에 비해서 한동대 35건을 계속 얘기하시던데 정말 적은 민원수이고요. 청소 업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청소를 해뒀어도 바로 뒤에 누군가 뭘 이렇게 쏟거나 어지럽히면 그 뒷사람이 보기에는 청소 안 된 것처럼 얘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수만 가지고 청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네. 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에 민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막 그런 글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약간 좀 듣고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예, 하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 경위를 좀 설명드리자면 당시에도 그 우리 생활관 노동자들에게 엄청 괴롭힘이 있던 시기이다 보니 인터넷에 직접 글을 올리기보다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청소 노동자들께서 인터넷이나 또 익명을 전제로 한 어떤 게시판의 어떤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어떤 실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사자들도 가서 사과를 했지만 노동조합의 책임자인 저 역시 책임을 느끼고 학교에 직접 가서 생활관 자치회장님을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보복 차원에서 왜 그렇게 했냐는 어떤 그런 원망을 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올라가면 이제 자꾸 이제 이 업무 지적을 받게 되고 하는 어떤 그것이 또 괴롭힘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직접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치우겠다는 차원에서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역시 조합원인 반장이 한 분 계신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학교가 회사에 연락을 하고 회사로부터 연락받은 반장이 가서 체크를 하고 또 점검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생활관 담당 팀장이 반장의 마스터 키를 빼앗아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올라오는데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장이 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건물에 출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가 원하는 감원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저희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직장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갈 계획입니다. 원청과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로 실직하는 건 부당하다는 청소 노동자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대와 맺은 협정서. 이 협정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대학 및 생활관 건물의 증감이나 2년 이상 지속되는 재정 적자의 경우가 아니면 인원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청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특히 협정서가 체결된 시기는 작년 연말로 채 1년도 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여기 2019년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2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그럼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그럼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모 언론사를 통해서 학교가 인터뷰한 내용 속에 여기 문서에 세영 CMS 소속 청소 근로자에 대한 협정이라고 표기해놨기 때문에 세영 CMS와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 문서도 효력이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체결했던 2019년 12월 2일 당시에도 이미 업체와의 계약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2년 이상 지속되는 재정적자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더욱더 기만적인 행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문서의 효력을 없다는 형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고 졸렬한 그런 입장이다라고밖에 저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제목하고 본문을 보게 되면 세영 CMS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협정사항이에요. 그걸 해석해보면 협정서는 CMS와 용역 계약 기간 중에만 유효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그 효력이 사실 없어요. 근데 업체 변경에도 고용 승계하겠다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업체도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예 운영을 따로 하겠다라고 하고 직접 고용을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는 직원을 뽑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학교 측이 애초 생각했던 직접 고용 계획도 현재는 백지화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명쾌한 해답이 없는 이 논란의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번 논란을 통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럼 계약 해지된 그 14분의 청소 노동자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요. 길거리로 내몰려 있는 지금 14명 중에 외벌이 가정, 그러니까 우리 한동대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버는 수입이 전부인 분이 총 9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에는 직장을 잃는다는 것, 해고의 과정이 사용자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된 이런 과정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무엇보다도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극심한 이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될 텐데 노동자 반에서도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겠습니다만은 하루빨리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일터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가지고 들어주지만은 않을 거예요. 결과는 또 대화도 해야 되겠고 많이 맞춰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논란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네, 저희들은 항상 대화에는 웃으면서 함께 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몰상식과 폭력 그리고 탄압에는 맞서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꿋꿋이 투쟁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고가
과연 학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합당하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 법적으로 다투어 들어갈 것입니다. 학교가 직접 도장 찍고 합의했던 이 협약서의 효력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투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은 최저 기준선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가려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규정하기 전에 학교가 보다 폭넓은 어떤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먼저 조성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문제가 저희가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지부장님의 말씀은 이랬으니 직접 현장에 계신 청소 노동자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그럼 현장으로 가서 청소 노동자 어머님들 직접 한번 더 만나보도록 택시를 하겠습니다. 타고 현장으로 갑시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네. 입구에서부터 벌써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이 눈에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요. 보니까 직장 갑질, 노동 탄압 이거는 우리 노동자분들의 목소리에 현수막도 있고 또 한쪽에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걸어놓은 우리가 봤던 그 현수막 현수막이네. 같은데 환경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해요. 입구에서부터. 네, 너무 대조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한동대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미화 노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관에 계시는 분들만 나와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본관에 계신 분들도 함께 나와 계시네요. 저희들도 지금 재계약이 2개월밖에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죠, 지금. 똑같이 계약 만료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일단은 지금 14분이잖아요. 뭐 매일 다 여기 나와 계실 수는 없으실 거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7월 1일부로 갑자기 이런 연락도 알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카드가 다 정지가 돼가 못 들어가고 그때부터 나와가 지금 우리 14명이 함께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7월 1일부터 이렇게 천막을 네. 지켜오고 계시다는 건데 처음 이렇게 딱 현수막을 발견했을 때 좀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저희들도 일단은 우리가 참 입사해서 많은 이거 용역업체 회사도 바뀌고 해도 학교에서 고용 승계해서 그대로 계속 유지해 왔는 그거고 그래서 15년 차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된 줄 저희들도 알았지만 이렇게 참 일자리를 자리에서 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물려날 줄은 몰랐고 그래도 그 긴 세월을 일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걸 너무 황당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동참하고 이렇게 천막 농성하고 있습니다. 14년, 15년 한동대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동안의 근무 환경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기숙사는 2동밖에 없고요. 다 5층 건물, 6층, 4층 막 이런 건물이 있는데 전부 계단으로 다 밟고 다녀야 되는 거고 열악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힘들어요. 시설적인 부분 말고 네. 다른 부분으로도 좀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힘든 거는 화장실이나 우리 샤워실 같은 거, 세면실 이런 데는 물로 청소해야 되잖아. 근데 그전에는 물호수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안 한다 합시고 호수를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것도 힘드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바게트나 물을 들어다가 버리고 참 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쓰레기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있는 데 같은 모르지만 5층 건물에서 하면 한 층에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2-3개씩 나와요. 매일 나오는 게. 그거를 우리가 다 들고는 사실 이게 뭐다. 일 능률도 떨어지지만도
위에서 이렇게 굴리가도 오고 우리 팀장은 1층에서 기다려요. 계단에서. 기다리면서 그걸 하나하나 들고 내려오지 왜 굴리고 그렇게 오냐면서 야단도 치고 못 가들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일 힘든 것보다 그런 팀장님의 그 말에 다들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랬다라는 주장도 좀 있으시던데 그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지진 일어났을 때 잔해물이라든가 막 건물이 벽한 흐려져 갖고 정말 엉망이 났었거든요. 그럴 때도 학교 직원들은 다 안전모를 쓰고 건물 안에 이제 점검하러 들어가고 이래 하고 하면서 우리 청소 노동자에게는 괜찮다면서 모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자루에 그런 걸 뭐 버릴 거 끄집어내라면서 지시를 하고 근데 저희들도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리 안전모라도 발라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갖고 늦게 안전모를 구해다 줬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그러면 궁금해요.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이 느끼는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해고하는가, 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에 노동자 파괴시키고 자꾸 일하는 그런 의도 같아요. 뭐 일을 안 한다 하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을 안 하면 학교에서 지금 우리 7월 1일부터 일 안 하고 학생들 없다 해도 우리 눈으로 봐도 바깥이 엉망으로 보이거든요. 청소 노동자들이 생활하던 미화원실에는 아직 그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수년을 다닌 일터가 천막 농성장으로 변한 안타까운 현실. 그렇다면 학교 측의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학생 방을 다 청소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그 생활관에서는 782개의 방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들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공용 공간만 하거든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14분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국 대학의 그 리스트를 확인을 해봤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담당할 수 있는 평수 그리고 그런 어떤 범위가 저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지금 2학기 때 운영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게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해보자가 첫 번째여서 저희가 근로장학금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청소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학교 측의 근로장학금 계획. 과연 최선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계약 만료예요. 네. 그러면은 다른 업체가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생활관 청소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직접 생활관 청소를 또 10수년간 해오셨으니까 보시기에 학생들이 청소를 진행해서 하는 게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가능 안 하거든요. 가능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은 방학이고 생활관에 모두 폐강대가 있는 상태 있고 한동만 창조관만 학생이 좀 있어갖고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입주하고 일하면 아무래도 어디서 해도 청소 진짜 몇 노동자들 있어야 그 하는 일이지. 이렇게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굉장히 속상한 부분도 많고 억울한 부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동대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머니? 어쨌든 저희 직장입니다. 보통 여기 우리 미화 노동자들이 최소 8년에서 전부 25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거 일을 하면서 사실 청소를 하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참 아침에 이래 외부 청소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인사를 깍듯이 어머니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만 학생들과 함께 교감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세요. 맞아요. 학교 그리고 어머님들, 우리 노동자분들의 마음이 좀 잘 닿아서 원만하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들이 속상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학교와 합의가 잘 되길 저희도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